안녕하세요, 실버 퀸즈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말합니다.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의 소화, 면역,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높고 안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2025년 1월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마다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유전자, 식단, 면역 체계가 모두 이 특별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색깔별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무지개 먹기라고도 불리는데 각기 다른 색의 식품들이 서로 다른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즐기세요. 요구르트, 케피어, 김치, 콤부차 등의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한국의 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100g의 김치를 섭취한 60대 이상 성인 그룹에서 6개월 후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셋째,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주로 식이섬유에 풍부합니다. 바나나,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등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2025년 1월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넷째, 항생제 사용을 줄이세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유럽 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30% 줄인 그룹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회복 속도가 2배 빨랐다고 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2월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20%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적당한 운동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1월 미국 스포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70대 노인 그룹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초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설탕, 인공감미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초가공식품 섭취를 50% 줄인 중년 그룹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지표가 35%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덟째, 커피를 즐기세요. 놀랍게도 커피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55세 이상 성인 그룹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비커피 음용 그룹에 비해 18%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받아보세요.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의 여러 보험사들이 5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대형 병원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보세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장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50종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제품 선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정신 건강 개선, 만성 질환 예방 등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50세 이후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2025년 1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그룹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 발생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뇌축이라 불리는 장과 뇌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 체계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네이처 면역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 그룹에서 독감 백신의 효과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노년기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와 한국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필에 기반한 마이크로바이옴 나이 측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노화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과장된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 지침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제품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은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의 한 제약회사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정 유익균을 이용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기존 항암제와 병용 시 치료 효과를 40%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노화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유익균의 비율이 일반 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장수의 비결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속의 유익균이 장수노인들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유익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유익균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소화기 건강을 넘어서 노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수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한 노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몸속 100조 개의 미생물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실버 퀸즈였습니다.